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김선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WACB 2022에 억습된 Class Balanced Active Learning for Image Classification 논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CBAL은 Class Balanced Active Learning의 약자로 클래스가 불균형한 언라벨된 데이터셋을 위한 액티브 러닝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 액티브 러닝 방법론들은 클래스가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샘플링을 많이 하는 샘플링 바이어스 문제가 존재하였는데 이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련된 연구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티브 러닝은 모델이 가장 잘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셋을 선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액티브 러닝의 목적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을 해서 어노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라벨링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라벨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선별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오라클을 통해서 라벨링을 다시 진행을 해주게 되고 여기서 새롭게 정의된 라벨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원하는 목표 성능에 도달할 때까지 위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액티브 러닝 방법론은 크게 인포메이티브니스 기반 접근법 그리고 레프레젠테티브니스 기반 접근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티브니스 기반 접근법으로는 이 uncertainty, 즉 각 샘플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정도를 측정을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샘플을 선택하는 방법론입니다. 해당 접근법은 이제 베이시안, 넌-베이시안 프레임워크를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몬테카를로 드롭아웃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몬테카를로 드롭아웃으로 다수의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uncertainty를 추정하게 되고 이 추정된 이 uncertainty를 기준으로 해서 샘플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epresentativeness 기반 접근법입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주어진 배치 내에서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샘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코어셋이 있는데 해당 방법론은 쿼리 샘플과 이 피처 공간상에서 가장 가까운 라벨링된 샘플을 선택을 해서 이 유클리디안 거리를 최소화시키면서 샘플을 선택하는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이 해당 방법론의 경우 고차원 공간상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할 시에는 덜 효과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스가 불균형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셋의 클래스가 불균형한 경우 이 오브젝티브는 반면에 모든 클래스를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불균형한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셋 그리고 모든 클래스를 동일하게 다루는 오브젝티브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레이팅입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줄이는 방법론을 다루기 위해서 리웨이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클래스 프리퀀시의 역수를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의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이 클래스의 빈도의 역수를 곱해줌으로써 이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샘플링입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학습 시 드물게 발생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이 드문 클래스의 샘플을 조금 더 자주 샘플링 해주는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는 라벨 노이즈와 함께 불균형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는 클래스 4가 가장 낮은 빈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4를 더 자주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액티브 러닝 셋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클은 전체 어노테이션, 즉 전체 어노테이션을 진행할 버젯을 라지 B라고 했을 때 이 사이클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할을 해서 각 사이클에서는 스몰 B개만큼의 샘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샘플을 선택을 할 때에는 acquisition 펑션을 통해 선택을 하게 되고 사이클 끝에서 어노테이션을 진행할 새로운 셋의 샘플을 선택하는 함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이클에서 어노테이션을 새롭게 할 스몰 B개의 샘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보자면 우선 처음에는 라벨링된 데이터셋만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사이클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라벨링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라벨링이 되지 않은 언라벨된 데이터셋 중에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할 스몰 B개만큼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B개를 선택을 할 때에는 acquisition 펑션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선택된 언라벨된 데이터셋에 다시 라벨링을 진행을 해주고 이 새롭게 선택된 데이터셋은 라벨링된 데이터셋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라벨링 데이터셋으로 다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노테이션 버젯이 라지 B에 다다를 때까지 사이클을 돌면서 해당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본 방법론의 모티베이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액티브 러닝 방법론들은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는 경우 바이어스드 샘플링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어스드 샘플링이란 머저리티 클래스, 즉 좀 더 빈번하게 등장하는 클래스에서는 샘플을 많이 추출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마이너리티 클래스 또는 덜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적게 하는 이런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그림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이 오렌지색 부분과 같이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셋이 주어진 경우 이런 기존의 액티브 러닝 방법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사이클이 지남에 따라서 이 선택되는 샘플의 불균형이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informativeness 그리고 representativeness 기반 액티브 러닝 방법론에 의해 선택된 샘플의 분포가 결국엔 언라벨된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랜덤 샘플링과 유사하게 기존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샘플들은 이렇게 편향된 분포를 가지면서 선택되는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이 본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균형이 잡힌 샘플들은 클래스당 동일한 수의 샘플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클래스 라벨의 분포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추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가정은 C개의 카테고리가 있을 때 이 각각의 카테고리에 N개의 라벨링 되지 않는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언라벨된 샘플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 P를 아웃풋으로 하는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 확률 매트릭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 C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N개의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각 행의 합은 1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L1 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L1 놈은 예측 분포와 우리가 원하는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수식이라고 할 수 있고,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Z는 샘플 i가 선택되었는지 아닌지를 0과 1로 나타내주는 값이라고 할 수 있고, P는 아까 앞서서 언급한 확률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식 부분은 사이클 C에서 요구되는 샘플 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클래스에서 요구되는 샘플 수로 이루어진 수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각각의 클래스에서 요구되는 샘플 수는 특정 클래스의 오버샘플링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C는 각각의 사이클을 의미하고 있고, 스몰 b는 사이클당의 버젯, 그리고 B0는 초기 라벨된 셋의 크기를 의미하고 있고, 라지 C는 클래스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식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NI는 이전의 사이클에서 선택된 샘플 수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전의 사이클에서 샘플링으로 선택된 수가 평균보다 좀 많은 경우에는 이 해당 값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므로 이 특정 클래스에서 선택되는 샘플 수가 0이 되게 됩니다. 즉, 이전 사이클에서 선택된 샘플링된 수가 많으면 다음 사이클에서는 샘플링을 진행을 하지 않고, 반면에 이 값이 양수가 되게 되면, 즉 이전 사이클에서 샘플링된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다음 사이클에서 샘플링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클이 1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균일 초기 데이터셋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클래스 밸런스드 액티브 러닝 CBAL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라벨링 되지 않은 샘플들의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다음과 같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시켜주고, 이 사이클 C에서 라벨링 되지 않은 샘플에 이 uncertainty가 주어졌을 때 최적화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 밸런스드 액티브 러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존 액티브 러닝 방법론들과는 달리 높은 uncertainty를 가지는 샘플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낮은 uncertainty를 갖는 샘플도 샘플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균형이 잡힌 식으로 샘플링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 밸런스드 액티브 러닝은 클래스의 샘플 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장 불확실한 샘플을 선택하는 최적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라벨링된 데이터셋이 주어진 경우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액티브 러닝 방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는 이 라벨링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다음으로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 값을 구해주게 되고, 각각의 클래스에서 또 각각의 사이클에서 얼마만큼 샘플링을 해줘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산출해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음과 같은 해당 수식 또는 뒤에서 다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쿼리를 추출해두게 되고, 이 쿼리를 오라클로 보내서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셋을 새롭게 정의하고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최종적으로 라벨링된 데이터셋이 이 라지 버젯, 토탈 버젯 라지 B에 다다를 때까지 해당 사이클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언급드린 인포메이티브네스 기반 접근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엔트로피를 이용을 하고 있고, 엔트로피는 예측 분포에 포함되어 있는 평균 정보량을 포착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 모든 클래스가 동일한 분포를 갖는 경우 엔트로피가 최대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캔디데이트 엔트로피의 값의 합을 최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목적식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해당 목적식은 클래스당 충분한 수의 샘플을 선택하면서 가장 인포메이티브한 샘플을 선택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이 오브젝티브에서 밸런싱 텀의 컨트리뷰션을 정교화하는 하나의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언급드린 regularizer 람다에 대해서 비용 함수에서 다양한 람다 값에 따른 효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목적식에서 람다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로선은 표준 엔트로피 그리고 엔트로피 L1 수도 라벨 방법론이 주어졌을 때 로스 값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수도 라벨은 이 언라벨된 데이터에 모델이 부여한 하드 라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엔트로피 그리고 엔트로피 L1 수도 라벨의 경우에는 람다 값이 변하더라도 동일한 로스 값을 보이고 있지만 이 클래스 밸런스드를 적용한 경우에는 람다 값이 커짐에 따라서 로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안정성과 샘플들 간의 엔트로피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람다 값이 커질수록 이 엔트로피 값이 작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더 큰 람다 값으로 선택된 샘플들이 있을수록 좀 더 밸런스는 맞춰지지만 더 낮은 엔트로피 비용이 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뒤에 실험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이용되는 인포메이티브니스 기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AAL은 Variational Adversarial Active Learning의 약자를 따서 만든 모델로 Variational Autoencoder를 이용을 해서 라벨링된 데이터와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의 분포를 매핑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이너리 어드버서리얼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라벨링 되거나 라벨링 되지 않은 이미지를 예측하고 학습시키고 있으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의해 라벨링된 낮은 불확실성을 갖는 이미지들은 다음 사이클에서 라벨링 되도록 샘플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epresentativeness 기반 접근법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해당 접근법에서는 선택된 배치 내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면서 샘플을 선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론으로 K-Center Greedy가 있는데요. 이 K-Center Greedy는 이 K-Center의 클래스 밸런싱을 결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N개의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L개의 라벨링 된 샘플이 있는 경우 이 라벨링 되지 않은 샘플 I 그리고 라벨링 된 샘플 J 간의 임베딩 간 유클리디안 거리를 산출을 해서 다음과 같이 DIJ를 구해주고 이 D 매트릭스를 구해주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클래스 밸런싱이 도입된 샘플을 선택을 해줄 수 있게 되고 이 샘플을 선택하는 방법론에 클래스 밸런싱을 하는 개념을 추가시켜 줌으로써 샘플들에 대해서 클래스 균형을 맞추면서도 greedy selection을 통합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부분입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사이펄10, 사이펄100을 이용을 하고 있고 라벨링된 데이터셋으로는 전체 학습 데이터셋의 10%를 선택을 하면서 모든 클래스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C에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며 버젯 B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이클당 버젯은 원 데이터셋의 5%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롱테일드 데이터셋이란 초기에 라벨링된 데이터셋으로부터 10% 데이터 샘플링을 진행을 하고 이 학습 데이터셋을 제거하여 남아있는 90%에 대해서 랜덤으로 제거한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오게 되는 한 가지 개념으로 임밸런스 팩터가 있는데요. 해당
지표는 이 데이터셋이 얼마나 균형 잡혔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0에 가까울수록 데이터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1에 가까울수록 균형이 잡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테스트셋에 대한 정확성 성능을 측정하고 있고 모든 실험 결과에 대해서 3번 실험을 진행하고 이 값을 평균 내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L1 스코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샘플 분포와 균일 분포 간의 L1 거리를 측정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전체 버짓 B를 다음과 같이 단일 클래스에서 전부 샘플링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 뒤에 부분은 균일 샘플링을 한 경우, 즉 각각의 클래스에서 C분의 B개를 샘플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측정을 해줄 수 있고 0과 1 사이의 값을 얻기 위해서 L1 normalize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퍼10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클래스 밸런스드 방법론을 적용 시 선택되는 데이터의 분포는 기존 방법론과 대비했을 때 균일 분포와 조금 더 비슷해지면서 클래스가 조금 더 균형을 이루면서 샘플링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 부분에서는 기존 방법론이 이제 파란색 부분이고 클래스 밸런싱을 도입한 경우 조금 더 균형이 잡히면서 샘플링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K-센터 귀디 역시 이 초록색의 경우는 기존 방법론이고 클래스 밸런싱을 적용한 경우가 노랑 부분인데 노랑 부분이 조금 더 클래스 균형을 이루면서 샘플이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결과를 살펴보면 이 클래스 밸런스드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 선택된 샘플들은 균일 분포와 좀 더 유사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장표를 살펴보았을 때 BAAL의 경우에는 클래스 밸런싱을 적용할 시 성능 향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 사이클에서의 성능 향상을 살펴보았을 때 BAAL의 경우에 클래스 밸런싱을 적용한 경우 평균적으로 약 1%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통해서 아까 언급드린 임밸런스 팩터에 따른 각각의 성능을 나타낸 부분인데요. 이 임밸런스 팩터가 1인 경우에는 균형 잡힌 데이터셋의 평가를 한 경우, 그리고 임밸런스 팩터가 0.1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클래스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세팅 하에서 진행을 했을 때 클래스 밸런싱을 적용한 경우 성능 향상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퍼 100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사이버 100의 경우에는 임밸런스 팩터가 1인 경우, 즉 균형이 잡혀 있는 클래스 균형이 잡힌 데이터셋의 경우에도 이 클래스 밸런스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방법론과 비교할 시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니 이미지넷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타이니 이미지넷은 large scale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해당 방법론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한 하나의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결과를 살펴보면 클래스 밸런싱을 추가할 시 균형이 잡힌 데이터셋, 그리고 클래스가 불균형한 데이터셋 모두에 대해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가 불균형한 경우 불균형하게 샘플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의 균형을 맞추면서 샘플링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최적화 기반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액티브 러닝에 자주
이용되는 다양한 informativeness 그리고 representativeness 크라이테리아와 결합을 해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컨트리뷰션이 있고, 샘플을 선택할 시 이 클래스 밸런싱이 중요한 크라이테리아로 작용하고 있는 CBAL을 소개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